회식 자리에서 왕의 뺨을 때린 신하의 최후. 프롤로그. 여러분의 술버릇은 양반입니다. 여러분 술 드시나요? 회식 자리에서 실수해본 적 있으신가요? 상사에게 반말했다거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술김에 했다거나 혹은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이 있다거나 다음날 출근하면 죽고 싶은 기분이죠. 어제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게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술버릇은 양반입니다. 진짜 광기는 따로 있거든요.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세조 7년 한양 궁궐. 임금 세조가 신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세조는 원래 술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냉혹했지만 술자리에서만큼은 신하들과 허물없이 지냈죠. 그날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신하들이 차례로 술잔을 올렸고 세조는 기분 좋게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신숙주. 세조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이 많은 측근이었습니다. 신숙주는 평소에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날도 신숙주는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신하들은 불안한 눈으로 신숙주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또 시작하는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신숙주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조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숙주가 갑자기 세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세조는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신숙주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신이 옆에서 더 잘 모셔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숙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라고. 신하들이 황급히 신숙주를 부축해서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숙주는 궁궐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숙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났거든요. 신숙주는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조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신숙주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편지를 받아본 신숙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경의 진심을 보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일하라고. 신숙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출근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술자리였습니다. 신하가 왕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어도 왕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진짜 광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부 왕의 뺨을 때린 남자. 성종 15년 한양 궁궐. 임금 성종이 신하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성종은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도 특히 신하들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자주 술자리를 열어 신하들과 격에 없이 대화했죠. 그날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사옹. 당시 예조판서였습니다. 임사옹은 평소에 강직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술버릇이었습니다. 임사옹은 술만 먹으면 누구에게나 대들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날도 임사옹은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임사옹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종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임사옹이 성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성종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임사옹이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요즘 정사를 게을리하신다고. 후궁들과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궁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사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신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전하를 위해서라고. 아첨하는 신하들 말만 듣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임사홍이 성종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 친 게 아니라 때린 겁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왕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대역죄였습니다. 그것도 때리다니. 성종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이 취했구나. 오늘은 이만 들어가거라. 신하들이 황급히 임사홍을 끌고 나갔습니다. 임사홍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궁궐 밖으로 나온 신하들은 임사홍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임사홍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신하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사홍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임사홍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즉시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종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사홍이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어제 술에 취해 전하께 무례를 범했다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종은 한참 동안 임사홍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임사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종이 말했습니다. 경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과인이 최근 정사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술 취한 경이 오히려 진실을 말해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임사홍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종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술 좀 줄이거라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겠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사홍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임사홍은 정말로 술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 사고를 쳤죠. 이것이 조선시대의 술자리였습니다. 신하가 왕의 어깨를 때려도 왕은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약과였습니다. 2부 술에 취해 왕의 침실에 난입한 남자. 중종 20년 한양 궁궐. 임금 중종이 잠자리에 들려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퇴근하고 내관들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궁궐 안을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내관들이 황급히 달려가 막았습니다. 누구냐고,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까지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김한로다. 내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한로는 당시 영의정이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관직이죠. 하지만 지금 김한로의 모습은 영이 정답지 않았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내관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 밤중이십니다. 전하께서 주무시려 하시는데. 하지만 김한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전하를 뵈어야 한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관들이 막으려 했지만 김한로는 밀어젖히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종의 침전 앞까지 왔습니다. 김한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신이 왔습니다. 침전 안에서 중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김한로가 대답했습니다. 신 김한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종이 말했습니다. 들어오거라. 내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전하, 저 사람은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김한로가 침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종은 침상에 앉아 김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한로는 중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꿇으려다가 비틀거려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중종이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김한로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이 전하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중종이 기다렸습니다. 김한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조정에 간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김한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간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종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낮에 하도록 하자. 지금은 경이 취해 있으니 돌아가서 쉬거라. 김한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그리고 김한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중종이 내관들을 불렀습니다. 대감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관들이 김한로를 부축해서 나갔습니다. 김한로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전하, 간신들을 제거해야. 다음 날 아침 김한로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악했습니다. 밤중에 왕의 침실까지 들어갔다니 이것은 대역죄였습니다. 김한로는 즉시 궁궐로 달려가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경이 나라 걱정에 술을 마신 것 아니냐고. 충성심이 가상하다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김한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김한로는 궁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술자리였습니다. 신하가 밤중에 왕의 침실에 난입해도 왕은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부왕 앞에서 옷을 벗은 남자. 연산군 8년 한양 궁궐. 임금 연산군이 신하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연산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술자리만큼은 관대했습니다. 오히려 신하들에게 술을 권했고 취하도록 마시게 했습니다. 그날도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신하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주는 술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취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미재. 예문관 제학이었습니다. 이미재는 평소에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죠.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그날도 이미재는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흥얼거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미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이미재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춤까지 추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당황해서 이미재를 말렸습니다. 전하 앞인데 무슨 짓이냐고. 하지만 이미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연산군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재미있다고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재는 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미재가 외쳤습니다. 너무 덥다. 옷을 벗어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옷을 벗었습니다. 윗옷을 벗고 상반신을 드러냈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이미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연산군이 말했습니다. 놔두거라. 저 사람 재미있구나. 이미재는 상반신을 드러낸 채 계속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연산군은 박장대소했습니다. 술자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미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서 옷을 벗었다니. 이것은 큰 실례였습니다. 이미재는 사직서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미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물을 보냈습니다. 좋은 술과 함께 편지를 보냈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제 경의 춤과 노래가 참으로 흥겨웠다고. 다음에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미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술자리였습니다. 신하가 왕 앞에서 옷을 벗어도
왕은 웃으며 즐겼습니다. 사부 현대인이 배워야 할 것. 조선시대 술자리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의 술버릇이 양반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상사에게 반말한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뺨을 때리고 왕의 침실에 난입하고 왕 앞에서 옷을 벗는 것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버릇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처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신하들의 술버릇을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술 취한 사람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임사옹이 성종에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정사를 게을리한다는 말. 그것은 술 취해서 한 말이었지만 성종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진실한 충고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심과 진심이었습니다. 신하가 비록 무례하게 행동했지만 그 마음속에 왕을 위하는 충정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 인간적인 모습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약점을 감싸주었던 거죠. 현대 사회는 어떤가요? 회식 자리에서 작은 실수를 해도 큰 문제가 됩니다. 상사에게 반말했다고 찍힙니다. 평소 불만을 술김에 말했다고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더 좁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술버릇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숙주도 임사옹도 김한로도 이미재도 모두 다음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고 그들은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훌륭한 신하로 남았습니다. 신숙주는 세조를 도와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임사옹은 성종의 좋은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김한로는 중종시대의 중요한 재상이었습니다. 이미재는 뛰어난 문인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만약 왕들이 그들의 술버릇 하나만 보고 벌을 내렸다면 조선은 그만큼의 인재를 잃었을 겁니다. 에필로그 월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밤 회식에서 실수한 여러분이 출근합니다. 죽고 싶은 기분입니다. 사표를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이 한 게 뭔가요? 상사에게 평소 못했던 말을 했나요? 그게 다인가요? 왕의 뺨을 때렸나요? 아니죠. 왕의 침실에 난입했나요? 아니죠. 왕 앞에서 옷을 벗었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술버릇은 양반입니다. 조선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반성은 해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조심해야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지는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조선시대 신하들처럼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상사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부하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실수했나요? 술 취해서 평소 못했던 말을 했나요? 화나시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왕들을 떠올려 보세요. 세조는 신숙주가 옷자락을 붙잡고 울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성종은 임사옹이 어깨를 때려도 벌주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김한로가 밤중에 침실에 난입해도 용서했습니다. 연산군조차 이미재가 옷을 벗어도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한때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사가 관대하게 용서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관대함을 베풀 차례입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대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충고하세요. 그리고 그 직원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조선시대 왕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습니다. 술자리 문화는 변해야 합니다.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문화, 술자리를 평가의 장으로 만드는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대함은 남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보여준 그 너그러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 회식 때 누군가 실수하거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술버릇은 양반이라는 것을, 진짜 관계는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술자리입니다. 월요일 아침 부끄러워하며 출근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런 직원을 보며 화가 나는 상사 여러분에게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술버릇은 양반입니다. 진짜 광기를 보셨죠? 이제 웃으며 출근하세요.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세요.